네, 안녕하세요. 경제언론의 김동빈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가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 들어갈 텐데 1차 함수는 이렇게 이제 표시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좀 일단 편하시라고 다시는 요 y는 fx 요걸로 좀 돌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형태. y는 그다음에 뭐 3x 더하기 5 이런 형태. 뭐 이런 형태 표시된 게 이제 1차 함수가 되겠죠. 자, 우리 복습은 아마 잘 되어 계실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이제 우리 y절편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x가 0일 때 이 그래프의 통과 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5.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이제 지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 개수라고도 표현하게 되는데 그래서 얘가 1차항입니다. 여러분 얘가 1차항이에요. 1차항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얘는 상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적인 용어로 이름이 좀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1차항이란 얘기는 여러분 여기 x에 붙어 있는 지수가 여러분 지수는 여기 이제 붙어 있는 거듭 제곱인 걸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x1이면 얘는 이제 1차가 되는 거고요. x제곱 여러분 x제곱 x를 두 번 곱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요건 2차항이 되겠고 x를 이렇게 세 번 제곱해서 여기 지수가 3이 되면 얘는 3차항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항이 최고차인 이러한 함수를 이제 1차 함수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얘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기울기고 3이니까 알고 계시죠? 오른쪽 한 칸 할 때 위로 3칸 올라가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좀 가파른 형태의 직선 형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요게 1차 함수였는데 자, 우리 이제부터는 이제 2차 함수도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것도 이제 2차 함수가 될 수가 있겠죠. y는 만약에 이제 뭐 2x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뭐 3x 더하기 5 뭐 요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항이 하나가 더 들었죠. 그러니까 항이 총 이제 3개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항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는 상수항이죠. 상수항 얘기는 x가 막 변해도 이 5라는 숫자는 그대로 불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수 항상 일정한 숫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요게 2차 항입니다. 요게 이제 2차 항.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차가 이제 2차가 되는 거죠. 2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함수다라고 볼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좌표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2차 함수 같은 거 잠깐 아직 2차 함수 뭐 중고등학교 때 한 번씩 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듯 마실 듯 하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본적인 좌표 체계를 그리면 2차 함수는요. 뭐 이렇게 그려진다거나 아니면은 요 최고차항의 개수, 여기선 최고차항의 개수가 2죠. 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거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곡선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학은 1사분면 위주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그림도 1사분면 위주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뭐 2사분면도 좀 살짝은 이제 맛보기로 보여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에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럼 좌표평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x가 0일 때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일 때에 이 함수를 나타내는 좌표는 어디가 되죠? 자, 0. 여기다 x자리에다 0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거 전체가 0이고 얘도 0이고 당연히 y는 5가 되겠죠. y는 5. 네, 5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x는 0이고 y가 5인 좌표로 여기서 찍으시면 어디가 돼요? 얘 여기가 되겠죠. 여기. 뭐 대충 5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되겠습니다. 요점 x가 0인데 y는 5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x가 1일 땐 어떻게 됩니까? x가 1이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x 자리에다가 1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얼마예요? 얘는 2고 얘는 3이니까 얘 10이네요. 10 이런 식으로 해서 x가 딱 1이 되면 얘는 이제 10. 어유, 숫자가 좀 크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얘는 10. 그럼 이제 x가 2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이거 숫자를 너무 세게 잡았네. 그럼 x 자리에다 2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 2를 넣어보세요. 제곱이죠. 그럼 4가 되겠죠. 근데 앞에 개수 2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는 8이 되네요. 8이 되고 2를 넣으시면 얘는 6이 되겠네요. 그럼 8 더하기 6 더하기 5는 얼마가 되죠? 예, 19가 되나요? 19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2를 넣으시면 19. 어우, 쭉 올라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뭐 우리 2사분면은 그려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x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그러니까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보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 되죠. 1. 근데 앞에 개수가 2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전체 값은 2가 되겠고 자, 우리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 다음에 5가 되니까
자, 이렇게 더하면은 7에서 3을 뺀 거니까 얘 4가 되겠네요. 4.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이제 4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보시면 곡선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그리면은 요렇게 이제 포물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게 이차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이차함수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긴 하겠고요. 혹시라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방금처럼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다 계산해서 좌표 찍어가지고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그런 방법 쓰는 거 아니긴 합니다. 그냥 지금은 이 이차함수의 형태적인 느낌을 좀 보시라는 의미로 점을 하나씩 좀 찍어 드린 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 가장 심플한 이차함수부터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졸제 이제 중학교 과정 복습이 됐는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y는 x제곱이라는 이게 가장 이제 심플한 이차함수가 되겠죠. 아, 물론 아까 이제 뭐 1차항도 이렇게 있고 이게 상수항도 있는데 이게 다 앞에 개수가 0이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0이니까. 자, 이것도 한번 이제 좌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들어가죠. 여러분, 이 x가 0이면 어떻게 돼? x가 0이면 y도 당연히 0이죠. 얘는 여기 원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근데 x가 1이면 어떻게 되죠? x가 1이면 여기다 1 넣어보세요. y도 1이죠. 여기를 통과하게 되겠죠.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1이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y도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 이렇게 통과해. 자, 근데 x가 2면 어떻게 되죠? 그럼 y는 여기다 2를 넣으시면 얘 4가 되겠죠. 4.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가 3이면은 y는 8이 되죠. 이런 식으로 8. 그 다음에 여러분 x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면은 x가 마이너스 2면은 그럼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은 4가 되죠. 4. 그래서 얘도 여기 위치예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8이 아니고 9죠. 9. 8이 된다. 9가 되는 거죠. 9. 그럼 얘도 이제 9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좌표를 연결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 아까랑 똑같은 형태로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이차함수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차함수의 일반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y는 a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게 여러분들 이차함수의 이제 일반적 개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요. 이게 2차항이고 1차항이고 상수항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a, b는요 당연히 2차항의 개수가 되겠고 b는 1차항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제 a, b, c는요 뭐 당연히 양수도 가능하고 음수도 다 가능합니다. 실수면 모두 다 이제 허용되는 거예요. 실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요 반대로 요 최고차항의 개수를요 이런 식으로 자 마이너스 x제곱으로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아까는 1이었 그 개수가 1이었는데 이번에는 최고차항 개수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것도 이제 빨리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x에 0 넣으면 뭐 y도 당연히 0이고요. 근데 x에 1을 넣으시면 얘는 1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래서 x가 1일 때는 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게 여기 위치하게 되겠죠. 아, 물론 여러분 당연히 이제 뭐 경제학에서는 1사분면 위주로 취급하니까 이거는 뭐 실제로 요런 형태가 등장할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개형을 좀 보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얘는 1이죠. 1.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역시 1이 됩니다. 1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뭐 x가 2면은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뭐 여기도 x가 마이너스 2면은 얘는 4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얘도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이제 수학을 하려는 건 아니고 갑자기 막 간평사 경절로 하는데 막 중고등학교 수학 과목 그런 게 수업 여러분 뭐 수능 보시는 거 아니니까 요 정도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 앞에 최고차항 2차항의 개수 있잖아. 얘가 만약에 양수면은요 얘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진다. 그거를 좀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제 반대로 얘가 이제 음수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하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요렇게 되면은 얘는 무조건 원점을 통과하게 되는데 x가 0일 때 y도 0이지만 근데 이제 뒤에 요게 0이 아니고 살아 있으면은 요 꼭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작은 그 최극단점 보이시죠? 그게 꼭 원점이 아니게 됩니다.
1사분면이나 뭐 다른 사분면에 위치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 좀 상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학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아니네. 죄송해요. 수학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능을 보기 위한 수원 막 이런 거 보기 위한 그 정도 수학이 아니고 일단은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개혁만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근데 요거를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냥 심플한 요런 이차 함수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차 함수. 그래서 이제 x, y 해가지고 색깔 구분을 해서 이번에 노란색을 좀 바꿔서 그릴게요. 자, 이러한 이차 함수가 이제 그려졌다고 할게요. 이제 이차 함수. 뭐 예를 들면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러한 이차 함수가 좀 그려졌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도움이 되실까봐 그럼 만약에 이거 x가 0일 때 여기 이 함수가 있는데 이거 x가 0일 때 y 얼마예요? y 얼마? 간단하지. 이 x 자리에다가 0을 넣으시면 돼요.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y는 이제 c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얘가 무조건 c야 c. 얘가 c. 그리고 여러분 얘를 이렇게 y절편이라고 불러요. y절편. 그러니까 y절편이 뭐냐면 얘를 그래프로 딱 그렸을 때 y축을 통과할 때 요 놈의 이제 높이 그 지점의 좌표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근데 아까 1차 함수랑 비교를 잠깐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차항의 개수가 양수면은 얘는 이렇게 직선 형태로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졌죠. 물론 이제 당연히 1차항의 개수가 이제 음수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렇게 내려앉는 형태로 이렇게 음의 기울기로 그려졌는데 자, 이 1차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게 양의 기울기가 되든지 음의 기울기가 되든지 어쨌든 얘는 이렇게 일직선, 즉 기울기는 항상 일정한 값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기울기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1차 함수에서 이렇게 됐었죠. ax 더하기 b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1차 함수의 기울기였어요. 기울기.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b였고 요 길이가 b였고 요게 이제 기울기였단 말이야. 근데 기울기 개수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함수는 기울기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라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얘는 얘기가 다르죠, 여러분들. 얘는 자, 만약에 지금 이 함수가 만약에 현재 x1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좌표는 당연히 요 놈의 좌표가 되겠죠. 요 놈. 여러분 여기서 이 노란색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예. 요렇게 좀 접선으로 좀 표시해 볼까요? 여러분 기울기는 기본적으로 접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는데 자, 그럼 위치를 바꿔 볼게요. 자, 만약에 그럼 여기서 이제 측정 지점의 좌표를 x1이 아닌 x2로 이렇게 좀 약간 우측으로 이동시키면은 자,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고자 하는 점의 위치는 당연히 요 보라색 점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접선 한번 그어 볼게요. 육안으로 구분되시나요? 여기서보다 여기서 더 가팔라졌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시각적. 여러분 여기랑 여기 중에서 어디가 더 가팔라? 여기가 더 가팔라죠. 자, 그럼 이번에 파란색으로.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 x0라고 할게요. x0. 우리가 측정 지점을 일로 옮기면은 여기서 접선의 길이는 이렇게 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2차 함수부터는요, 1차 함수와 다르게 이 측정 지점의 위치가 달라지면은 그 지점에서 기울기도 다 다른 값이 되더라. 기울기도 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경작에서는요, 기울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울기가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는 y가 이 정도로 변했지만 여기서 일로 가면 y가 아까보다는 더 많이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원인과 결과 중에서 원인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될 때 결과가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런 단순한 방향성의 문제를 묻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크게 변하고 얼마나 작게 변하냐 이런 민감도에 대한 의미도 경제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기울기도 되게 경제학적으로는 되게 관심사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기울기는 얘가 그럼 얘도 똑같이 얘가 기울기인가요? 예,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심플한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까 1차 함수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그냥 얘가 그냥 기울기였어. 아주 간단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2차 함수가 돼버리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A가 기울기네. 그럼 이거 2차 함수라고 2차 함수로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그럼 얘가 기울기네요. 이렇게 세상이 단순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이차함수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이면은 기울기 구하는 거 아주 심플한데 직선이 아닌 이렇게 곡선 형태를 지니고 있게 되는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각 지점에서의 기울기, 좀 더 정확하게는 각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걔를 구하는 방법을 도함수를 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식 수학적 용어로는 미분 연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분법이라 불러 미분법. 여러분 이제 문과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교과 과정이 매번 바뀌어서 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문과에도 미분 연산법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자 오랜만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경제 원론에서 필요한 미분 연산은 진짜 구구단 수준이야. 진짜 거짓말하는 정말 구구단 수준이에요. 근데 방법론만 잘 익히시면 어렵지 않게 쓱쓱쓱 다 풀이하십니다. 다만 이제 차이는 2차 함수부터는 기울기가 점의 지점에 바뀌면 기울기도 같이 변하게 된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구하는 함수를 우리가 도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심플하게 이번에는요, 저기 2분의 1 x제곱이라는 역시 아주 심플한 2차 함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2차항의 개수가 2분의 1로서 어쨌든 양수죠. 0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얘도 그래프 그리면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예, 하얀색으로. 자, x가 0이면 y도 당연히 0이고요. x가 1이면 y는 얼마야? 예, 2분의 1이죠. 그래서 1이 아니고 여기쯤 위치하겠네, 여기. 그 다음에 x가 2면 어떻게 돼요? x가 2면은 요게 4가 됐는데 2니까 얘는 이제 한 2쯤 위치하는 이런 식으로 2. 그 다음에 x가 3이면은 3의 제곱이면 9인데 9에다 2분의 1 곱하니까 이제 4.5가 되겠죠. 이렇게 위치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 아이고, 이거 원점 통과해야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얘도 예,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를 이제 우리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보세요. 기울기가 점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다 제각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 아닌 거야. 얘는 딱 2분의 1로 정해져 있는데 점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점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게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이제 2차 함수부터는 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요게 기울기 2구나 그게 결코 아니다라는 걸 이제 좀 보여드리게 된 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함수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함수.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이 정도로 좀 소개를 하고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2차 함수가 계산형 문제로 많이 등장하거나 그런지는 않고요. 개형만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함수를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것도 이제 중학교 수학 교과 과정에 다 있는 내용으로서 한 번씩은 다 공부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수학 좀 어렵지 않고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기억이 뜨문뜨문 나실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 루트. 예, 요거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잠깐 복습을 위해서 훈련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얘 얼마예요? 얘 얼마? 얘. 에이, 알고 계시지. 얘는 이 제곱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얘 얼마예요? 얘. 아, 얘는 이제 이건 거 알고 계시죠? 훈련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얘 얼마야? 얘는 이제 10인 거 이제 다 확인되실 겁니다. 루트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왜 2가 되는지 알고 계시죠? 2 제곱하면 4가 나오고 3을 제곱하면 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을 제곱하면 100이 나오고 이런 법칙성 기억나시죠? 감정평가사 되실 분들이 루트 정도는 우리가 좀 떠올려 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럼 또 요 훈련도 해야 돼. 거듭 제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함수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사전적으로 좀 훈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 x의 제곱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 당연히 x를 2번 곱한 거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럼 만약에 x의 이제 5제곱이다라고 한다면은 뭐겠어? 그냥 x를 5번 곱한 거죠. 이런 식으로. 네, 5개 맞죠? 이제 5개. 이거 다 알고 계실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이제. 자, 그럼 x의 2분의 1승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x의 2분의 1승은 여러분 이 x의 2분의 1승이 바로 루트 x가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지수 법칙이다라는 것 때문인데, 자, 복습이야, 복습. 자, 아까 이제 x의 제곱은 x 곱하기 x 이거였죠. 이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x의 세제곱은 뭐예요? x의 세제곱은 x 곱하기 x 곱하기 x인 거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x의
5제곱은요. 자,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이거잖아, 이거. 자, 근데 여기서 자, 잠깐만 이거 딱 봤는데 얘가 뭐야, 얘가? 예, x의 제곱인 거야. 그죠? 예, 요 놈이 바로 x의 제곱인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요 놈은 뭐야? 여기 xxx는 예, x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 여기는 이제 x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x의 5제곱은 x의 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위에 거듭제곱 그 지수라고 하죠. 거듭제곱으로 붙어있는 5, 2, 3의 숫자가 우연으로 나온 게 아니죠. 법칙성 혹시 발견하셨나요? 예, 얘랑 얘랑 두 개 더하면 5가 되는 거예요. 예, 확인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지수 법칙 다시 한번 기억해서 끄집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분명히 공부하셨어요. 자, x a 더하기 b는요. x a 곱하기 x b랑 똑같은 거다. 아까 요게 5였고 요게 2였고 3. 예,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에 의해서 이것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자, x의 뭐 만약에 이제 x의 1승은 뭐가 되는 거죠? x의 2분의 1 곱하기 x의 2분의 1. 이런 논리도 당연히 통용이 되겠죠, 여러분들. 요게 성립하니까 요 밑에 것도 성립하죠. 왜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이제 1이다라는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제곱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 맞잖아요, 이거. 요거 지금 너무 이제 빠르게 가면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이제 헷갈리시니까. 자, 여러분 루트 4가 뭐였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루트 9가 얼마였어? 얘는 3인 거 기억나시죠? 이거 법칙이 뭐야, 법칙이? 그러니까 이거 2의 제곱을 해가지고 4가 되니까 이 관계가 성립하면 요 관계가 성립하는구나. 예, 떠올리실 수 있겠죠? 이거는 뭐예요? 3을 제곱했더니 9가 되는 관계니까 이 관계가 성립하니까 요 관계도 성립하구나 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x는 자, x는 자, 루트 x의 제곱. 예,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다시요. 여러분 이 관계가 딱 성립하니까 요 루트가 안 들어가 요거를 제곱하면 요 놈이 되는 거잖아. 제곱하면은. 그러면은 얘를 제곱하면은 요 놈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알고 계시죠? x의 1승은 그냥 x 한 번 곱해진 거니까 이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는 지수의 1은 안 붙여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수의 1도 생략이 가능한 것처럼 지수의 1도 생략합니다. 요 관계 떠올려 주시면은 여기 들어갈 숫자가 얼마인지 바로 눈치채셨죠?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좀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그 경작에서도요, 사칙 연산도 당연히 등장하지만 이렇게 루트가 들어간 것 정도의 연산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작을 좀 이제 계산상의 어려움 없이 술술술 풀이하시려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정도 베이스의 수학은 잘 다시 한번 리마스터 해주고 오셔야 됩니다. 지금 필요한 수학 중 중학교 과정의 수학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거 제곱하면은 x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요 관계.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요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모순 없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예, 당연히 마찬가지로 여러분 얘는 이제 4의 2분의 1승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물론 얘는 당연히 2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필요해요. 나중에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 잠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요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아까 x의 5승 얘는요. x를 5번 곱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x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x의 2는 얼마죠? 얘는 x를 이렇게 2번 곱한 거잖아. 여러분 그러면 x 5승을 x 2로 나눠볼게요. 그냥 나눗셈, 여러분 요건 나눗셈 부분이에요. 얘를 얘로 나눠볼게요. 그럼 뭐야?
얘를 얘로 나눈 거가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거 약분되잖아.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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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얘는 결과적으로 x 3승 이런 논리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눈으로 딱 확인하셨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의 5승 나누기 x의 2승은 x의 3승이 됩니다. 즉 여러분 5에서 2를 뺀 값이 이 3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논리를 확장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요 미수 x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x의 a승이 이렇게 있고요. 자, x의 b승 이렇게 나눠주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xa-b 이런 함수 관계도 함수 관계란다. 이런 항등식 관계도 우리가 정의 내려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 자, 그럼 여기서 논리를 한 번 더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기본적인 우리 수학적인 법칙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논의를 한 번 더 확장해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자, x의 4승을 x의 4승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1이죠. 분자분모 똑같으면 1이잖아요.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죠? x의 4에서 4. 즉 여러분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뺀 거를 지수로 해도 똑같이 표현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x의 0승이기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보시면 이런 법칙까지도 우리가 하나 더 유도가 되는 거죠. 자, 요 x가 만약에 0이 아닌 실수다라고 한다면은 0이 아닌 실수의 0승은 1이다라는 이런 논리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0의 0승 이거는 저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0이 아닌 실수의 0승은 1이다라는 이런 논리가 우리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꼭 필요한 계산적 산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자, 만약에 y는 루트 x다라는 이러한 관계식이 등장하는 함수가 있을 때 얘를 좌표 평면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이제 y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뭐 경제학 할 때 필요 없겠습니다. 요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이게 허수가 돼 버려 가지고요. 좌표평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유클리드 좌표평면 책이 못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당연히 0 이상의 값만 좀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경작에선 허수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경제학도 이제 나중에 금융공학 들어서 막 깊게 들어가면 거기선 또 허수 개념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들어가려는 건 아니고요. 자, 이 관계를 좌표평면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0이면 당연히 뭐 y도 0이고요. 여기서 출발하겠죠. 자, x가 1이면 얼마예요? 얘 1이죠. 얘 1입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 y도 당연히 1의 값을 지녀서 얘는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x가 2면 어떻게 되죠? x가 2면은 y는 루트 2가 되는데 여러분 루트 2의 값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물론 얘는 무리수기 때문에 정확한 그 유리수적 숫자로는 나오지 않고 근사값 정도 1.414 얼마 정도잖아. 대략 1.4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2면은 얘는 여기가 만약에 2니까 이렇게 한 칸 두 칸이다 한다면은 얘는 여기까지 못 가고요. 1.4니까 이쯤까지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x가 3이면 어떻게 돼요? x가 3이면 그럼 y는 얼마예요? y는 루트 3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1.7 정도가 됩니다. 1.7. 그래서 얘는 한 이쯤 이렇게 오고요. 자, x가 4가 되면은 드디어 y는 루트 4가 되는데 여러분 얘가 2잖아. 그렇죠? 루트 4가 2니까요. 얘는 이렇게 위치하죠. 그래서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여러분 이차 함수, 그러니까 y는 만약에 x제곱이다라고 한다면 얘는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는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는요. 기울기가 지금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그래프의 접선의 길이는 점점점 가팔라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얘는 아니죠. 얘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점차 완만하게 그려지는 형태로 그려지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y는 루트 x라는 정도의 함수도 등장할 법합니다. 충분히 등장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형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y는 루트 x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요. 그럼 이번엔 앞에 개수를 한 번 더 추가해 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y는 4루트 x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 정도도 우리 어렵지 않게 훈련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얘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x가 0이면 y는 당연히 0이죠. 이게 0이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서 출발하고, 자, x가 1이면은 이게 1이니까 이 전체도 1이죠. 근데 앞에 4가 곱해져 있네. 얘는 4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 x가 4가 되면 어떻게 되죠? x가 4가 되면 여러분들 여기다 4를 넣으시면 돼요. x 자리에. 그럼 이거 전체가 얼마가 돼?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4니까 얘는 8이 됩니다. 8.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x가 만약에 이제 9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1, 4니까 9는 한 이쯤 있겠네요. 9. 그러면 x의 자리에다 9를 넣으시면 이거 전체가 3이 되죠. 3. 근데 앞에 4가 곱해져 있으니까 12가 되네요. 10. 얘는 이제 8이고 이제 12. 10이니까 요 4, 8이니까 12 이쯤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도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는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 잠깐 비교해 보세요. 그냥 y가 루트 x일 때는 얘 여기 요렇게 출발했는데 얘 4x가 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길이가 4배가 되죠. 이런 식으로 4배. 이렇게 4배가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휘어지는 거다라는 거에는 차이 없이 기울기는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2차 함수라든가 혹은 루트가 들어간 경우에 함수 같은 경우도 이제 개형을 좀 머릿속으로 염두를 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좌표가 점점점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달라지게 되면 측정 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아까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점 가팔라졌지만 이게 루트가 들어간 루트 함수 같은 경우는 점점점 완만해지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 2차 함수와 루트 함수에 대한 관계 및 그다음에 몇 가지 지수 법칙까지 좀 소개를 시켜드렸죠. 우리 지수 법칙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x의 a 곱하기 그다음에 x의 b는요 이제 어떻게 x의 a 더하기 b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냐 xb.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a 더하기 b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를 잊어버리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x에서 a, x의 b승을 나누게 되면 얘는 x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x의 0승은 얘가 0이 아닌 실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1로 나오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수법칙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에 B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B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괄호를 닫고 얘를 이렇게 한번 제곱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를 제곱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B로서 이제 얘랑 곱해지게 돼요. 그래서 얘는 2B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숫자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 4에 3제곱이 있는데 얘를 한번 제곱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4에 3제곱 곱하기 4에 3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4에다가 얘네 둘이 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3 더하기 3이지만 여러분 3 더하기 3은 3을 2번 곱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3에다가 3을 한 번 더한 거는 그냥 3 곱하기 2랑 똑같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지수가 있는데 그걸 괄호로 닫고 한 번 더 지수를 곱해주면은 얘는 어떻게 돼? 이제 3 곱하기 2 이런 형태로 지수 법칙이 성립하게 되는 것도 알아두시면은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 고난이도 개념에서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수 법칙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고 중요한 문제에서 요걸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까지 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 2차 함수, 루트 함수 그다음에 수험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지수 법칙까지 소개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곡선에 그려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함수를 나타내는데 그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곡선 형태로 그려지면은 점의 위치에 따라서 기울기가 점점점 달라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용어로는 미분연산한다, 줄여서 미분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미분법이죠. 미분연산법. 자, 함수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게 됐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는 연산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곡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미분연산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